저는 결혼 5년 차 아이가 둘인 직장 다니는 여자입니다. 남편도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었는데 시동생도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결혼을 했습니다. 시동생은 건설회사의 과장이었고 시동생과 결혼할 동서는 종합병원의 간호사였어요. 시동생은 결혼 직전까지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일정 부분의 통장 관리를 시어머니가 맡아왔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의 돈을 관리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급여 상당 부분을 적금 형식으로 시어머님께 맡겼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시동생의 용돈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 시어머니께 드렸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이 드신 어른들보다는 경제 눈이 더 밝을 것 같은데 굳이 자기가 직접 맡아서 하지 않고 시어머니께 맡겼을까 싶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가 시동생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면서 투자하라고 권유를 했었다고 하더군요. 시동생은 시어머니가 원래 재테크에 관심도 많으시고 아는 사람도 많아서 믿고 맡겼다고 했습니다. 결혼 말이 오고 가기 시작하자 시동생이 시어머니께 그동안 맡겼던 돈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통장의 자금을 보여주시면서 한창 상승세를 타고 있던 중인데 중간에 돈을 빼게 되면 큰 손해를 보게 된다면서 나중에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예비동서가 간호사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모아두었던 돈과 살고 있었던 원룸을 팔아서 당분간 적당한 곳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기를 바라셨어요. 시동생이 시어머니께 드린 돈이 대략 1억 3천 정도였는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3, 4배 정도의 돈을 불려주셔서 돌려주겠다고 장담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비동서는 그 말을 믿고서 이미 동서가 다니는 병원과 가까운 곳으로 오래된 빌라를 친정아버지 명의로 구입을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예비동서 친정아버지도 시어머니가 시동생의 돈을 4억 정도를 불려서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그동안 아파트를 분양받을 돈으로 해주셨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굉장히 기뻐하셨었죠. 돈 한 푼 안 들이고 아들을 장가 보내게 되었다고요. 예비동서 친정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신혼집을 장만해 준 거라면 틀림없이 딸 명의로 돌려놓을 거라고 확신하셨습니다. 최소한 그렇지 않더라도 딸 집으로 사주신 거니까 당연치사 아들 집이 공짜로 생긴 셈이라고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예비동서가 예단 등 1,000만 원을 시동생에게 당당히 요구했어도 시어머니는 흔쾌히 해주겠다고 하셨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돈을 다 몰빵해서 참 난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말인데 네 동서 될 사람이 신혼집을 장만하겠다는데 돈이라도 좀 보태야 하지 않겠니? 어떻게 명색이 남자 쪽에서 조금만 보태면 자존심이 깎이지 않겠니? 시동생 살 집이 오래된 집이라서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데 그 정도 돈은 해줘야 낯이 살 것 같아서 말이다. 네가 좀 해주면 안 되니? 저희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쪼들리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러자 화를 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3천만 원도 없다는 말이야? 그러시면서 장황하게 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결혼할 땐 5천만 원 보탰다. 그거 달라는 거다.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묶여 있어서 그러는 건데 나중에 다 너희들 돈이 아니냐. 내 돈 하지 말고 좀 해주면 좋겠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진짜 부모님이 장만해 주신 저희 집을 팔아서 친정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하나요? 어머님께 빌린 돈도 아닌데 왜 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3천만 원 정도 네가 해주면 네 남편 면도 세워주고 좀 좋으냐? 시어머니가 투자가 잘 되어서 돈을 벌게 되면 그때 가서 꼭 잊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며느리인 저에게 돈 얘기를 꺼내시길래 돈이 없어서 드릴 수 없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마도 제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저를 통해서 듣게 된 남편이 시어머니께 마이너스 빚으로 1,000만 원을 해드리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아, 왜 빚까지 지면서 네 돈을 주겠다는 거야? 수진 엄마 돈이면 모르겠다. 됐다. 그만 돌아가. 깍쟁이 같은 수진 엄마가 그렇게 인색하게 나올 줄 알았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오리란 걸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렸었다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 돈은 아까워서 싫다고 하더랍니다. 그런 말도 창피하지도 않은지 아무렇지도 않게 속도 없이 제 앞에서 그대로 말하더라고요. 남편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가 아들 장사를 잘하셨다면서 자랑하시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시이모님들이 아들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장가를 보냈다면서 무슨 복이 그렇게 많냐며 부러워하시더라 합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5천만 원 주고 신혼집 장만 그쪽에서 해왔으니 남는 장사했다고 하셨다네요. 그러면서 남편이 또 그러는데 기가 찼습니다. 이모 둘이 나한테 와서 어디서 그런 복덩이를 만났냐며 네가 잘나서 그런 거라고 했다네요. 시어머니는 개발 호재 지역이라는 정보를 들어왔고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큰 땅을 매입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는 이미 동서에게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3천만 원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서방님이 결혼을 하신 지 1년이 되었을 때 아파트 분양이 당첨이 되었어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예비동서가 시어머니께 서방님의 돈을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말을 하더랍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투자해서 땅을 사서 돈이 묶여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의 퇴직금과 시어머니가 시댁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돈도 포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서방님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임의대로 서방님의 돈으로 다시 재투자를 하셨어요. 시동생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가 어련히 알아보고 하셨을까 싶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에 시어머니 말만 믿고 아파트 청약을 해서 어렵게 당첨이 되었는데 돈이 묶여서 줄 수 없다고 하는 말에 동서 뒤집어졌죠. 시어머니는 돈 나올 곳 없다면서 배째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사주신 집을 팔아서 이사를 가면 될 거 아니냐, 아니면 네 친정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동서가 완전히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뭐 대단치도 않은 아들로 장사 그만 좀 하시죠. 어떻게든 며느리 돈 뺏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돈 3-4배로 불려주신다는. 그대로 주시지 않으시면 이혼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동서는 요즘 젊은 세대답게 할 말은 다 하는 똑부러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돈이 묶여 있어서 내줄 수 없다고만 하실 뿐이었고 따로 돈을 빌려서라도 주고 싶지만 빌릴 데도 없다고 동서에게 끝까지 돈을 못 주겠다고 하셨어요. 동서는 결국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동서 친정아버지가 사주신 신혼집은 친정아버지가 동서의 명의로 이전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세금 문제도 있었고 동서가 어차피 분양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동서의 친정아버지가 신혼집의 명의를 동서로 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셨죠. 시어머니는 이혼을 요구하는 동서에게 재산 분할로 해당되는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완전 도둑심보였죠. 하지만 전혀 받지 못했고 신혼집에 리모델링 비용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동서의 신혼집은 동서 친정아버지의 명의였고 친정하고 제 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 구입한 것이 증명이 되었고 리모델링 비용도 친정아버지의 재산에 들어간 돈이므로 동서한테는 돌려받을 수 없는 대상이었던 겁니다. 양육권도 동서에게 빼앗겼고 오히려 서방님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어요. 그때서야 시어머니가 남는 것이 없는 이런 이혼은 안 시키겠다고 동서의 마음을 돌리려고 서방님의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 가서 사정사정을 하시더랍니다. 큰 땅이라서 돈으로 바꾸려면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 말을 믿을 동서가 아니었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자기 땅 조금이라도 되팔아서 돈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시다가 아시게 되었어요. 개발 호재를 했던 그 땅이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이라는 사실을요. 보기 좋게 사기를 당해서 산 땅으로 그때서야 아시게 되었었죠. 그래서 시댁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개발 호재가 있다는 말만 믿고 샀던 그 큰 땅을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시세도 헐값을 부르는 바람에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버님의 퇴직금에 시댁의 담보대출에 서방님의 돈에 있는 대로 다 긁었었는데 완전히 쪽박을 차셨습니다. 서방님도 8년 동안이나 시어머니를 믿고 돈을 보냈었는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했어요.
1억 3천만 원에 대한 돈을 2배로 불려서 주겠다고 하시더니 원금은커녕 1원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동서는 서방님과 이혼을 했고 서방님은 예전처럼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따로 월세 원룸으로 나왔습니다. 남편과 서방님도 나서서 땅 사기건에 관해서 알아보고 고소도 해봤지만 소용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서방님과 시어머니 사이가 매우 나빠졌고 남편도 그 일로 시어머니를 경계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 무슨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부모님은 마지막 한 방으로 빈털터리가 되어버려서 이젠 남편과 저에게 의지하시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시부모님이 두 분 다 아직은 경제활동이 가능하셨기에 사시던 시댁집을 파시고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실 것을 권해드렸지만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했지만 사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시어머님은 남편에게 또 그러셨답니다. 진수야, 내가 너희들 결혼할 때 5천만 원 보태지 않았었니? 그 돈을 돌려준다는 셈치고 수진 엄마한테 돈 좀 해주라고 하면 안 되겠니? 또 어디다 쓰시게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젊은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손 놓고 있어야 하니? 부탁이니 뭐라도 해서라도 다시 원상 회복을 해야지. 안 그러냐? 그래서 남편이 엄마, 제가 성숙골 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일 그만 벌리시고 넓지는 않아도 두 분이 사실 수는 있잖아요. 그만하세요. 제가 드릴 돈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실 분이 아니셨죠. 저에게 돈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께 드릴 만한 돈도 없지만 있어도 못 드리겠네요. 모두 저희가 쓸 데가 있는 돈이라서요. 넌 내가 이렇게 쫄딱 망했는데 불쌍하지도 않냐? 내가 넉넉히 잘 살아야 너희들이 편할 것 아니냐? 죄송해요. 어머니가 넉넉하지 않게 사신다고 해서 제가 불편할 것은 없네요.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돈을 요구하시면 저도 어쩔 수 없죠. 동서처럼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혼을 해도 동서처럼 재산분할 받아가지 못해요. 아직까지 제 친정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자 사색이 된 얼굴로 놀라서 말씀하셨어요. 뭐야? 내 돈이 5천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사돈 명의로 집을 샀다는 말이냐? 그걸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니? 그건 제 마음이죠. 굳이 어머니한테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 말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혼한다는 말을 할까봐 무서우셨는지 돈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뻥을 친 겁니다. 그래야 돈을 해달라고 조르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을 무렵에 신혼집을 제 명의로 돌려주셨어요. 시아버지는 큰아들까지 쪽박찰까 싶어서 며느리인 저를 조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결코 시부모님을 속이는 일이 바른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더 이상 며느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됐으니 서로에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 인생에서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았던 지옥 같은 사건이 있어요. 그래도 또 누군가는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을까봐 이렇게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벌써 몇 년 전 이야기네요. 그동안 제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부모님의 소개로 선을 봐서 만났습니다. 저도 처녀 시절에는 소설 같은 연애 결혼을 꿈꿨지만 제 나이 또래 사람들 중에 연애를 시작해서 결혼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집안도 비슷했고 인물도 나쁘지 않아서 거의 연애 기간을 뛰어넘고 결혼을 했어요. 남편 집이나 저희 집이나 경제적으로는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처음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고
남편은 아버님이 사주신 카센터로 돈을 벌었고 저는 제 명의로 된 건물에서 무용학원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둘 다 경제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었던지라 서로가 번 돈은 각자 관리를 했어요. 저희 부부의 초반 생활은 그리 나쁘지 않았죠. 경제적으로 부딪힐 일이 없다 보니 서로 각자의 부모님 생일이나 기념일 등은 부부가 공동으로 찾아가 돈은 각자 내는 걸로 했었어요. 그렇게 살면서 아들도 2명이나 낳고 살게 되었지만 부부가 각자 돈이 있다 보니 그만큼 자존심이 너무 강했습니다. 한 번씩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저도 절대 져주지 않았고 남편도 똑같은 스타일이었거든요. 한 번은 남편이 저랑 싸움을 하고 나서 화가 너무 치밀어 올랐는지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싸움의 원인은 남편이 친구들과 룸살롱을 다녀온 것을 저에게 걸린 겁니다. 본인 말로는 2차까지는 절대 안 갔다는데 믿을 수가 있나요? 그걸로 싸웠고 구박을 했더니 자신은 정말 떳떳하다면서 사과할 마음이 전혀 눈꼽만큼도 없다면서 집을 그냥 나가버리더군요. 그때 저희 애들 나이가 초등학생이랑 중학생이었어요. 저는 하루 이틀만 지내면 남편이 돌아올 줄 알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집 근처에 빌라를 하나 계약해서 살더군요. 남편은 자신의 카센터에 아이들이 오면 밥도 사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저녁이 되면 저한테 다시 돌려보내고 그렇게 각자 따로 살다가 시간이 흐르고 명절이 되면 둘이서 같이 갔습니다. 정말 이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로서의 도리는 다 했던지라 별거가 아닌 별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을 별거로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집에 들어와서는 잠을 자기 시작하더니 짐을 하나씩 들고 오더군요.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제 침대에 누워서 자는 걸 보니 정말 어처구니 없었지만 5년이나 지난 이야기로 또 싸우기도 그렇고 아이들도 내색은 안 했지만 내심 아빠가 집에 들어온 것을 반기는 것 같았고 특히 그 시기에 저희 첫째 아들이 고등학생 수험생식이라 그냥 저도 별말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애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살았습니다만 애들 때문에 참은 것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5년이나 넘게 별거한 남편과 다시 함께 지냈더니 부부로서의 감정은 사실 거의 없어진 셈이었죠. 부부관계도 없었고 그냥 친구와 같은 사이라고 할까요? 그 이후로 남편이 유흥업소에 가서 혼자 해결을 하든 뭘 하든 신경을 안 썼습니다. 어차피 남편 돈 한 번 받아본 적도 없었고 부부 공동 명의 말고는 서로 돈은 각자 알아서 썼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투자했던 주식들이 큰 수익이 나서 큰 돈을 벌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부동산 투자해 놓은 것과 주식들까지 합치면 제 명의로 된 금액이 30억이 넘어가게 되었고 그 중에 가장 크게 증가하게 된 부분이 주식이었거든요. 저는 그 이후 저희 큰아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주며 돈 500만 원과 함께 대학생 때부터 주식을 한번 경험 삼아서 해보라고 시켰는데 이 이야기를 큰아들에게 남편이 들었는지 저에게 주식에 대해서 캐묻더라고요. 그래서 남도 아니고 미워도 남편이라 제 나름대로의 성심성의껏 주식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하루는 이 인간이 돈 좀 갑자기 빌려달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작전주 같은 세력들이 먹는 도박 같은 곳에 투자를 했다가 글쎄 돈을 다 날렸다는 것 같더군요. 저에게 살아생전 돈 한 푼 달라고 한 적 없던 인간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보고 저는 남편에게 대체 얼마나 날렸나고 물었더니 아무 말 못하고 그저 돈만 빌려달라고 계속 말하더군요. 건물 대출 이자도 당장 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3년 뒤에 갚겠다는 조건으로 저한테 2억이 넘는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3년이 다 되어갈 무렵 갑자기 저한테 이유 없이 성질을 내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군요. 밥을 차려줘도 밥상 반찬이 이게 뭐냐 등등 돈을 벌면 이런 데 써야지. 이러니까 당신을 좋아할 수가 없다는 등 가정교육이 잘못되었다는 등 장모님이 어찌 키웠냐는 등의 이야기를 해서 저도 참다 폭발해서 싸움을 했고
남편은 그걸 빌미로 또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그때 남편이 그 짓거리를 한 이유는 돈을 줄 마음이 없어서였던 것 같네요. 결국 그렇게 집을 나간 남편은 11년이 넘도록 집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5년 전에 나갔던 때와 마찬가지로 짐을 따로 챙겼는데 지난번과 다른 건 저랑은 서로 얼굴조차 마주치기 싫었는지 이제는 명절 때도 친정에 안 오고 시댁에도 오지 말라며 제 얼굴 꼴도 보기 싫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다시 나간 지 4년쯤 지났을 때는 여자도 생겼는지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바람났다고요. 사실 동네에서 저희 남편이랑 제가 별거 중인 것이 진작 소문이 퍼져서 대부분 알던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해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랑 장난해? 당신 불륜으로 이혼 소송할 거야 라고 하니 웃기고 있네. 당신과 나는 이미 결혼 파탄난 상태라 이혼해봐야 이혼 사유도 안 되는 거 몰라? 라며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저도 그때부터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소송은 둘째치고 나한테 빌려간 돈이나 갚아 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너 진짜 정 떨어지게 돈밖에 모르는 년이네. 그놈의 더러운 돈소리 왜 안 하나 했다 라며 더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리고는 언제 준다는 말도 없이 성질만 내고는 전화를 말없이 끊길래 그때부터 이 더러운 인간과 제대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돈을 받으려는 저와 안 주려는 쓰레기 남편인 인간은 계속 부부끼리 빌린 돈은 안 갚아도 된다면서 배째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시댁에는 제가 정신병이 있는 돈만 밝히는 여자라고 음해하며 자기는 이미 돈을 다 갚았는데 정신병이 있어서 매번 자기만 보면 돈 달라고 한다며 저를 아주 이상한 여자로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습니다. 시댁은 다짜고짜 저에게 전화와서 말하기를 왜 자꾸 네 남편 괴롭히니? 오죽하면 내 아들 멀쩡한 집을 냅두고 뛰쳐나와서 따로 살겠어? 라는 말에 순간 저도 화가 나서 바로 시댁에 달려가 통장 내역을 보여주며 어머님, 저는 남편한테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어요. 그 큰 돈을 받았으면 송금 내역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 인간이 돈 주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 안 보이세요? 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남편은 옆에서 계속 그 큰 돈을 현금으로 줬다며 제가 세금 문제가 있으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돈을 받아갔다고 해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 다음날부터 작정하고 남편 카센터에 찾아가서 이것저것 써붙이고 장사를 방해하며 돈 내놓으라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걸로 보름가량 싸웠을까요? 제가 으름장을 놨어요. 어차피 네가 내 이미지를 인간이야로 만들어놨으니까 네가 돈 줄 때까지 너 장사 못하게 내가 인간의 끝을 보여주겠어 라고요. 정말 사채업자 마냥 매일매일 지독하게 찾아가니 이 미친 인간이 정신병원에 넣어놓겠다며 사설업체를 데려와서 저를 납치 감금했습니다. 이 미친 인간은 저를 정신병원에 넣기 위해 이미 준비를 다 했더군요. 제가 정신병원에 가게 되면 제 모든 재산은 다 배우자 것이 되니까 빚진 돈도 안 줘도 되고 제 명의로 된 모든 것을 가지려고 했나 봅니다. 이 빌어먹을 남편은 정신병원에 진짜 제가 정신 이상자고 가족으로서 너무 고통받아서 힘들다고 병원에서 알려준 사설업체를 통해서 저를 감금하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현행법상 가족 동의가 필요한데 아들들이 동의를 할 수는 없었고 저는 풀려나자마자 남편 놈과 업체를 고소했습니다. 업체는 남편 말만 믿고 했다고 몰랐다면서 싹싹 빌었고 남편 놈은 감금치사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댁과 남편 놈 태도가 180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싹싹 빌면서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한 번만 봐달라고 남편도 처음으로 들어간 경찰서가 겁이 났는지 제발 한 번만 부탁한다고 돈은 지금이라도 당장 주겠다며 시부모를 통해서 2억 빌린 돈을 그때서야 돌려주더군요. 저는 한숨을 내쉬면서 지금 이것만 주는 거냐고 내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어떡할 거냐고 하니까
남편은 또 시부모를 통해서 1억을 추가해서 저에게 주었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가져다 주며 합의했으니 도장 찍으라고 말했습니다. 애들이 이미 다 컸으니 양육권은 없겠지만 네가 한 것도 없으니 우리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랑 재산은 다 전부 내 거라니까 머뭇거리는 표정을 짓다가 그 좁은 감옥에서 썩으라고 협박을 하자 남편은 마지못해 승낙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저한테 엄마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빠인데 감옥에서 썩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며 감옥만큼은 아빠가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말에 저도 어차피 받을 건 싸그리 모두 받았으니 선처 탄원서를 냈고 이 인간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어요. 그 이후로 이 인간 겁나서 저한테는 훨씬 조신합니다. 저도 돈을 받았고 이혼 이자료도 두둑히 챙겼으니 더 이상 이 인간이랑 얽히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네요. 다만 아직도 종종 납치되어 감금이 되던 날의 트라우마가 남아있어 정신과 치료를 현재까지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나이가 찼다고 해서 조급하게 하시지는 마세요. 비록 혼자 살지언정 정말 인생의 반쪽은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네요. 다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분노가 치밀다 보니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말할 상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제정신 아닌 상태라 두서 없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모든 내용을 써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저는 지금 시댁 관련 전화와 카톡 친구 전부 차단하고 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일하는 맞벌이 부부이고요. 저는 2달 뒤인 다음 달 퇴사할 예정이며 그때는 전업주부가 되겠지요. 저희 아들은 이제 5살입니다. 시댁 연락 문제로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여기저기 조언도 구해봤습니다. 남편이랑은 20번도 더 싸웠는데 도돌이표 같아서 힘들고 지겹고 그냥 제가 미친 여자가 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아이 등하원 제가 하고 있고 남편보다 제가 좀 많이 일찍 끝납니다. 남편이 야근할 때 8시쯤 와서 집안일 또한 제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설거지, 화장실 청소, 쓰레기 버리기, 정리, 빨래 딱 다 하네요. 평일엔 완벽하게 다 못하더라도 주말 이틀을 내리 계속 청소하면서 거의 쉬지 못하고 집안일을 합니다. 집안일 때문에도 자주 다퉜었는데 좀 도와달라고 불만을 토로하면 그때만 잘하더니 피곤할 때는 자기 몸 컨디션 위주입니다. 물론 저도 엄청 피곤한 날 많습니다. 심지어 몸이 안 좋은 날에도 저는 책임감으로 무조건 모든 걸 해내지만 남편은 본인 몸 위주입니다. 그냥 피곤하면 약속한 것 다 잊고 자버리지요. 심지어 이젠 아예 손을 다 놓았더라고요. 얼마 전 회사에서 출근 시간을 좀 조정해줘서 제가 여유가 많아져 군소리 없이 하고 있었어요. 말하는 게 더 피곤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주말에 청소 혼자 막 하다가 한 번씩 화가 납니다. 왜 내가 이걸 혼자 다 하고 있나? 이러려고 결혼했나? 피곤한 거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니 정말 호의를 호구로 안다고 알아주기는커녕 더 심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때 다툼 시작해봤자 얻는 것도 없어서 그냥 제가 여유 더 있으니까 하고 말자 하는 식으로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열이 받네요. 저녁에 배달음식 시켜먹고 제가 먼저 방으로 들어왔고 남편이 애 씻기다 저랑 씻는다고 난리쳐서 제가 들어가서 씻기고 방에 와서 놀다가 애 재웠습니다. 보니까 남편도 잠들려고 하기에 거실로 나왔는데 식탁에 배달음식 먹다 남은 것, 포크, 젓가락, 냄새나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치워지지 않은 그대로 심지어 남편이 배달음식 먹다 빵이랑 우유도 먹었는데 그 쓰레기도 그대로 좀 편하자고 배달음식 시키면 뭐합니까? 결국 마지막까지 치우고 움직이는 건 저인 거죠. 정말 참고 있던 모든 게 터져버리더군요. 남편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러니 짜증을 내더라고요. 결국 싸움으로 번졌죠.
설거지도 어쩌다 한 번 하지만 하고 나면 온갖 생색을 다 냅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내가 해줬다라는 식. 물론 남편 고생하고 힘들죠. 하지만 저는 일하고 와서도 힘들다 내색할 시간도 없이 할 일이 태산인데 10분의 1의 분량을 그것도 어쩌다 한번 도와주면서 생색을 그리도 내니 제 말이 곱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본인이 설거지를 했으면 적어도 제가 손 안 대게 해줘야 하는데 냄비 찔끔, 컵 찔끔, 상 치우는 거는 네가 해라, 분리수거는 나중에 할게 이러면서 결국에는 저도 같이 거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니 도와준 느낌이 안 나는 거죠. 다른 남편도 이런가요? 며칠 전에 혼자 옷 가을, 겨울옷 정리, 여름옷 꺼내두기, 빨래 전부할 때 재활용 쓰레기 버리러 갈랬더니 양심은 있는지 갑자기 자기가 치운다고 두라길래 뒀습니다. 이 사람 제가 쓰레기 버려달라고 몇 번을 말해야 그때야 버립니다. 다 채워서 묶어 놓인 거 현관에 있어서 눈에 보여도 절대 나갈 때 스스로는 안 가져갑니다. 알겠다고 하고 언제 버리나 보자 하고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그게 3일째인 것 같아요. 재활용 엄청 쌓여서 현관 입구에 방치 중이고 그거 보니 진짜 피가 거꾸로 솟네요. 뭘 부탁하면 한 번에 해주는 것이 없고 몇 번을 말하게 만드니 이제는 그냥 힘들어도 내가 하고 말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모르겠죠. 이렇게 남편 존재와 가치를 무시하고 점점 입을 닫아버리는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남편의 필요성을 점점 못 느끼는 거니까요. 아무튼 재활용 안 치운 그날 남편도 나와서 한바탕 싸우면서 얘기했습니다. 넌 애 케어 다 하고 일하고 집안일까지 다 하는데 넌 하는 게 뭐냐고, 양심도 없다고 쏘아 붙였습니다. 심지어 난 이 상황에 시댁 신경 쓰느라 돌겠다 하면서요. 아무리 편한 세상이라 봤자 며느리는 시댁 가면 일하고 사위는 처가댁 가서 대접받고 오고 시댁 안부는 며느리가 친정은 사위 힘들까봐 전화도 안 하고 오란 말보다 시라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막 내뱉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요즘 일이 너무 힘이 든대요. 그러더니 제가 자기 일할 때 전화해서 언제 와? 언제쯤 끝나? 하면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다네요. 시댁 전화 저한테 2, 3일에 한 번씩 옵니다. 아들한테도 안 하시고 저한테 합니다. 같이 있어도 저한테 합니다. 그동안 시댁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남편한테 말한 거 10번이 넘습니다. 전 친정이랑 친한 지인들이랑도 통화 잘 안 해요. 급한 거 아닌 이상 이런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여태 참고 시부모님이시니까 어른이니까 온갖 상황에서 다 알아서 안부 전화도 하고 행사도 챙기고 착한 며느리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제 전화에조차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니 그 말 들으니 뭔가 나사 하나가 나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부모님 전화 내용 빙빙 돌려 좋게 말하셔도 결국은 시아버지가 애 보고 싶어 하신다. 언제 오냐? 남편은 언제 쉬냐? 언제 오냐? 너희는 왜 전화가 없냐? 잘 사나 확인해봤다. 왜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냐? 이 뜻 아닌가요? 저 어머님 전화 들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언제쯤 가야 할지 불안 초조해지면서 언제 가야 할지 막 생각하거든요. 며칠을요.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근데 남편이 제가 전화 와서 언제 오냐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제가 그 기분 이제 느꼈냐고 우리 이제 서로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랑 그거는 다르대요. 다르죠. 남편은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퉁명스럽게 몰라 해봐야 알지 끊어 하고 끊거든요. 전 시부모님 비위에 맞춰가며 전화 받고요. 그래서 나 앞으로 너한테 전화 일절 안 하겠다. 지금부터 시댁 전화 전부 차단하겠다 하고 차단해 놨습니다. 앞으로 일은 저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전 이제 전처럼 착한 며느리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에서 대접만 받고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는데 전 스트레스 풀로 받으면서 시댁 가서 일하라고 우리 부모님이 저 키우신 거 아니잖아요. 남편이라도 제 편이고 도와주고 사랑해주면 참겠는데 더럽고 치사하고 결혼이 아닌 파출부의 대리효도 더는 못하겠습니다. 어제 다투고 제정신 아닌 상태로 글 올리고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댓글 달아주시고 같이 한해주신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후기도 남깁니다. 오전에 남편이 일찍 출근하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카톡을 남겨놨더라고요. 무시하고 애 등원시킨 후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에 손에 안 잡히고 달리는 댓글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요. 가장 많은 댓글들이 절대 퇴사하지 말아라 이더군요. 경제권 잃는 순간 노예된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요즘은 여자들도 커리어 쌓기 위해서 일하는 분들 정말 많죠. 저도 출산 후 운 좋게 집에서 가깝고 정말 괜찮은 직장 구해서 다니고 있는 중이고요. 변명은 아닌 변명을 하자면 제가 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 아이와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남편도 포함이겠지요. 저 출근하면서 애 등원시키면 거의 1, 2등으로 등원해서 퇴근 후 최대한 일찍 찾으러 가도 아이들 신발은 많아봤자 3, 4개 뿐입니다. 1년 이상 보내고 나서야 좀 익숙해졌을 뿐 남아있는 아이들 신발 개수를 세어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결정적으로 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아이가 아프면 정말 힘이 듭니다. 시댁, 친정 모두 부모님들께서 맞벌이 중이셔서 아이가 아파도 맡길 곳이 없습니다. 후족구병에 걸린 적이 있는데 후족구병 걸리면 병원에서 다 나았다는 확진서 받을 때까지 애 등원시키지 못합니다. 그땐 정말 많이 친하지도 않은 친척한테 아이 맡기고 집으로 오는 길 내내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 아이도 남편도 모두 힘든 시간이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남편 일도 많이 자리 잡았고 월급도 남편 외벌이로 새 식구 생활하기에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한 상황이었고, 상황이 되면서 제가 퇴사 후 아이를 전담하기로 합의를 봤던 겁니다. 저도 동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몇 번 집안일 때문에 다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리스트까지 만들어가며 서로 집안일 정해서 하기로 했었고 이 지경까지는 아니었었죠. 퇴사한다고 회사에 말했을 때 대표님께서 조금만 더 있어주면 좋겠다고 당분간 시간 조정을 해주셨고 제가 여유가 많아지니 남편 본문 그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저도 다툴 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유 조금 있다고 이렇게 행동하는데 전업주부하면 어떻게 행동할지 눈에 뻔히 보인다고요. 오늘 댓글들을 보면서 혼자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좀 민망한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퇴사를 번복하고 말았습니다. 댓글들 말처럼 미래 대비해서 이혼 준비하기 위함은 아니었지만 전업주부가 되어 정말 모든 걸 당연하게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아파오더라고요. 남편도 외벌이를 이유로 매번 피곤하다고 말하며 그 상황을 합리화할 게 뻔히 보이고요. 계속 일을 하는 것이 위로이고 안식이고 힘이 될 거라는 댓글도 마음에 새겨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이라 좀 겁이 나긴 하지만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때문에 힘든 거는 이해하지만 갑자기 시부모 전화까지 차단할 일이냐고 하신 분이 계시던데 시댁일로 스트레스가 있지만 남편 신경 안 쓰이게 알아서 척척 넘어갔는데 알아주기는커녕 저한테 서운한 소리만 해대니 그렇게까지 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갔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이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서 남편과는 각서를 썼습니다. 이혼을 들먹이며 이야기했더니 놀래가지고 쓰겠다 하더군요. 그 안에는 시댁과 친정의 일은 각자 알아서 연락하고 리드하자고 이야기했고요. 퇴사할 마음 사라졌으니 육아 분담, 가사 분담 정확하게 하자고 주마다 횟수를 정했고 지금 그대로 한 지 이틀째입니다. 참, 그리고 남편에게는 링크 그대로 카톡을 전달해 주었는데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 더럽다 등 치를 뜨는 내용을 보니 충격을 받은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순순히 각서를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많이 잘못했다고 노력해보겠다고 하는데 매번 해놓는 변명이지만 각서까지 썼으니 지켜봐야 되겠죠. 제가 시댁을 완전 차단하는 게 무서운지 뜬금없이 친정엄마한테도 스스로 연락해서 안부 전화를 묻더군요. 제가 두서없이 작성한 글에 많은 분들이 모두 자기 일처럼 화내주시고 공감해주셔서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 남이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 제가 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모두 감사드립니다. 베스트 댓글입니다. 님 정말 꼭 얘기해주고 싶어서 오밤중이 잠도 못 자고 댓글을 답니다. 절대 퇴사하지 말아요. 지금도 님 남편 그 모양인데 님이 일 그만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님이 전업하면 집안일이나 모든 면에서 님이 내조 잘하니까 지금보다 말썽 없이 사라질 것 같아요? 절대 네버 안 그래요. 지금도 일하는 며느리 닥달하며 손주 데리고 오라고 압력 넣는 시부모님이 일 그만두면 시집 출근부 도장 찍어야 할 거예요.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거기에 남편 혼자 돈 번다는 유세는 눈뜨고 못 볼 꼴 펼쳐지는 거고요. 자기 아들 돈 버는 유세를 시부모님은 지금 곱하기 100배 더 할 겁니다. 그러고 못 삽니다. 지금 님 나이에 아직 실감이 안 날 테지만 나중에 더 나이 먹고 시간 지나보세요. 남편도 자식도 다 님을 외롭게 할 수 있지만 님이 계속 일을 하는 한 일이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고 무엇보다 힘이 될 겁니다. 내 말 새겨들어요. 저는 결혼 26년 차 평생 맞벌이 아줌마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